네, 오늘 한발은 뭐 요즘 뭐 테마주도 심드렁하고 그렇다고 뭐 또 정치 테마는 저희가 다루긴 그렇고 식사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뭐 갈비를 먹었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시세가 움직이는 그런 주시장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엑스포 결정이 이제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넘어가서 자정이죠. 자정부터 뭐 전자투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당연히 뭐 선정이 되기를 희망하죠. 지금 대한민국 부산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3파전인데 이탈리아는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나라의 각축천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아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여러 가지 이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많이 조금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뭐 막판 대역전의 가능성, 막판 대역전이 아니라 뭐 당연히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2030년이에요. 이게 엑스포가 제 기억에 여수 엑스포를 할 때 제가 갔었는데 뭐 그때도 대단했죠. 그 전에 또 엑스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가물가물한데 네, 2030년에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생산 유발 효과는 직접적으로는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경제적 가치만 한 60조 원이 넘어설 거라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의 3배, 뭐 평창 동계올림픽의 2배, 국내외 관람 계획은 약 3,500만 명. 고용 창출 효과가 50만 명 이를 거라고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출처는 그냥 보도 자료로 취합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해놨길래 뭐 어딘가 근거가 있겠죠. 근데 정확한 근거는 저도 없어요. 그냥 보도 자료만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182개 회원국 대상으로 비밀 전자 투표가 있고 12시 한 30분이면 1차 투표 결과가 나올 거라 그래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면은 그냥 끝. 하지만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은 상위 2개 후보지를 두고 다시 재투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제 전략은 2차 투표에서 사우디하고 최종 승부를 가리는 거라고 하던데 한국 기업들이 지금 총력전에 나섰죠. 뭐 재계 총수분들 뭐 전부 다 이제 지금 파리에 집중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파리에 가 계시고 175개국 약 3천여 명의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은 당장은 이제 그 디자인들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구조의 지역이 어떻게 되고 건물은 무엇이 필요하고 전시관은 뭐 이런 것들의 총괄적인 아웃라인이 필요한데 뭐 어떤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회자되는 게 이제 히림, 네, 히림 건축사무소 뭐 그렇답니다. 네, 그렇다고 하니 그렇고 뭐 시공테크, 메세이상 이거는 기업은 들어봤는데 저도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 사명이 조금 독특해서 뭐 당구장 가면은 그 마세 금지 그거랑 똑같은 건가 찍어대는 건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뭐 KNN 몇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는 뭐 이런 거. 네. 혹시 아이디어를 붙이실 생각이 있는지 제가 좀 많이 붙여볼게요. 그래서 꼭 안 붙이셔도 되고. 이거는 좀 붙일 게 나름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히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공항 설계 관련해서 글로벌 2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인천공항, 제1공항, 2공항을 다 설계한 기업이 또 히림이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이제 신공항 후보지가 이제 가덕도를 포함해서 9곳이 돼요. 네. 또 이제 내년 또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신공항에 대한 어떤 공약들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최근에 뭐 TK 쪽에 또 이제 공항 얘기 나왔을 때도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또 히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 뭐 공항 설계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카타르 도하 아시아 게임 때도 네. 거기 주 경기장 을 실질적으로 히림이 또 설계를 하기도 했고요. 또 그 외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카타르 올림픽 때도 스타디움을 설계한 기업이 바로 히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사우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 리야드랑 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부산과의 어떤 각축전이 된다고 했을 때 만약
사우디가 된다 하더라도 네. 히림이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옴시티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사우디 신공항 관련된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중동 국가들 또 그리고 뭐 UAE,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중동 국가들의 이제 뭐 각종 기반 시설들, 뭐 병원이라든지 학교 또 그리고 스마트 시티 구축과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스마트 시티 설계에 있어서 히림이 거의 다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우디 리야드가 엑스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국내외 엑스포에서도 실질적인 많은 히림이 설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리야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히림이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당연히 이제 부산이 엑스포가 이제 선정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이제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히림의 어떤 그런 흐름도 좋고 또 그리고 신공항 관련된 후보지들이 우리나라에 9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공약으로도 연결될 고리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서 뭐 여러 가지 본다고 했을 때 히림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또 최근에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감이 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네, 어제 조금 움직이긴 정말 했는데. 정말 조금 살짝 반등이 나와준 거 외에는 5% 정도 반등 나온 거 외에는 아직까지도 주가도 바닥권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는 만약에 뭐 실적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락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돼서 뭐 좋은 타이밍에 시기적절하게 히림을 잘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뭐 장 개장 전에도 한번 우리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본격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네. 네. 다른 분들하고 다뤘나 개장 방송에.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뭐 파리에서 승전보를 울려라 막 이렇게 타이틀 기사들이 나오는데 내일 아침에는 이 승전보가 꼭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면서 테마는 테마스럽게 정도. 자, 두 분의 한 발을 또 가봐야 되겠죠. 김영민 매니저 한 발은 오늘 또 뭘 준비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반도체가 이제 확산된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관련된 수혜주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이제 후공정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력 제품이 이제 PMIC 이제 전력 반도체. 요즘에 네. 이제 이 전력 반도체 이슈가 또 온 디바이스 때문에 좀 뜨고 있잖아요. 전력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 칩, 우리가 이제 DDI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시스템 온 칩, SoC 요런 칩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테스트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온 디바이스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는 두산 테스나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두산 테스나가 또 모바일향 비중이 높잖아요. 지금 이제 온 디바이스가 가장 먼저 이제 구현될 수 있는 이제 디바이스, H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 가장 좀 유력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모바일향 비중이 이제 높은 두산 테스나가 온 디바이스 이제 관련 수혜주로 먼저 부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 심텍이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사실 HBM 관련된 수혜주들 얘기할 때도 심텍은 철저히 이제 좀 소외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차세대 반도체 칩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FCPGA 기판에 대한 이제 투자도 다른 기업들보다 이제 조금 늦었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심텍이 조금 천대를 받았었는데 어제는 이제 기판 종목들 중에서 주인공이 이제 심텍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왜 그런지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면 심텍이 기판 매출 자체가 모바일향 비중이 좀 높고 특히 이제 LPDDR 요것 관련해서 LPDDR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을 심텍이 이제 주력으로 이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LPDDR 관련해서 제주반도체라는 기업이 또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후공정 이제 테스트 단에 어떤 기업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는지가 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산 테스나에 이제 좀 뒤를 이어서 시장이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이제 네페스의 이제 자회사 네페스 아크라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팬아웃 방식의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 요쪽이 이제 어찌 보면 좀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게 된다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양산을 지금 뭐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난공불락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요걸 이제 조금 접목을 좀 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는 훨씬 더 지금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2.5D 뭐 어드밴스드 패키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3D 패키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종 집적을 이제 병렬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이제 쌓아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GPU와 나중에는 뭐 NPU 칩도 이제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GPU와 NPU 그리고 이제 메모리 칩을 위로 이제 쌓아 올리는 그런 이제 3D 패키징을 할 때도 사실상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공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된
테스트라든지 이미지 센서 이제 테스트 시장에 진입을 지금 열심히 이제 좀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트라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AI 지금 주식 시장에 가장 좀 뜨거운 화두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액셔너블 AI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계속해서 뭐 시장의 수급은 전체 이제 시장의 수급은 좀 제한적일지 몰라도 이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의 어떤 수급은 이 AI 이슈 쪽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급이 이제 확산될 때 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이제 투자를 또 열심히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좀 중요한 이슈는 HBM과 시스템 반도체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투자 확대에 대한 이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도 바로 네페스 아크를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비중이 이제 워낙 높았기 때문에 HBM이 이제 강조될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 향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좀 천대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가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스마트폰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또 스마트폰을 제조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과연 이제 갤럭시 S24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엑시노스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갈 건지 뭐 퀄컴께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어떤 이제 칩이 이제 탑재되느냐에 따라서 또 후공정단의 이제 기업들의 수혜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이슈 속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또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판이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네페스 아크 재무제표 열어보시면 지금 당장 실적은 좀 보잘것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실적을 이제 보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AI 반도체 이슈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수혜주로 조금 이제 거듭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시장이 계속 이제 순환매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어찌 보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또 무증 물량이 이제 상장되기 전에는 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주 칩셋 미디어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이 진행되면 나머지 팹리스 기업이라든지 DSP 기업들도 추가적인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두산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아크라든지 이런 이제 후공정단의 종목들이 주목을 분명히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순환매를 미리 좀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뭐 네페스 아크가 괜찮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겨우 바닥에서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을 막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바닥권에 이제 움직임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일단 부담이 없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22,000원 정도 가격에 이제 매수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 손절 가격은 19,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명미 매니저의 오늘 한 말은 네페스 아크. 네. 네페스 아크 혹시 아시나요? 살짝 첨언 좀 할까요? 네네. 네. 삼성 살짝만. 정말 살짝 할게요. 네. 삼성전자에서 10년 만에 이제 미래사업 기획단이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그래서 사장단 인사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제2의 반도체를 찾아라라고 해서 뭐 로봇이나 특히 이제 XR 기기 쪽에 대한 관심과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시장 관심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테스트 기업이잖아요. 후공정 패키지의 최종 테스트 기업인데 뭐 전력 반도체 또 그리고 뭐 시스템 온칩 또 그리고 뭐 DDI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도체 어떤 패키징 후공정에 대한 어떤 테스트라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지금 뭐 칩 또 그리고 프로브 카드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설계 기업들 돌아가면서 나도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충분히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와진 상태에서 앞으로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김준호 매니저의 준비된 한 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디 네, 할까요? 저는 이제 아까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가장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자율주행, 또 이제 SDV 전환에 있어서 현대오토 에버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의 후속주로 현대자동차가 2대 주주로 있는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이런 쪽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국내 유일의 이제 미션
크리티컬 관련된 고위험 고신뢰 소프트웨어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약간의 오류에도 어떤 치명적인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뭐 우주 항공이라든지 또 이제 뭐 방산 또 원자력 또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자동차, 자율주행도 당연한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어떤 4차 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와 또 약간의 그 시스템적인 버그로 큰 어떤 이제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그 오류를 이제 검증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특히 이제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잡아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를 또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현재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습니다. 원래는 지분을 한 14.9%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의무 확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9월 달에 지금 이제 그중에 절반 정도가 그 블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여파로 고점 대비 거의 60에서 70% 이상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왜냐하면 10월 28일 날 남은 물량까지 이제 의무 확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대차에서 이제 매도 물량 블록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10월 말까지 계속해서 지금 하락 흐름이 나와줬는데 뭐 현재 지금 이제 국내 유일한 미션 크리티컬 관련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와 계속해서 협업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부분도 3분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현대차가 추가 매도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제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현대차가 지분 매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는 충분히 녹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기업 특성상 한 번 또 흑자 전환이 시작되고 또 앞으로 SDV와 또 소프트웨어 전환에 있어서 가장 핵심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 뭐 최대 주주 매도와 대주주 매도를 생각하면은 그 어떤 종목도 사실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의 어떤 협업과 또 그리고 현재 지금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 슈어소프트테크니까 주가는 이미 바닥권에 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SB 전환과 또 FSD 버전 12가 이번 주에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봐서 슈어소프트테크를 아까 현대오토에버의 후속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말씀드리면 네. 5,1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5,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현민 매니저는 네. 슈어소프트테크. 네, 이제 저도 오랜만에 듣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저도 차트 되게 오랜만에 열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 며칠 동안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을 거의 탈탈 털다시피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남아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오신 것 같은데 슈어소프트테크는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이제 미션 이제 소프트웨어 사실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를 이걸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걸 이제 검증하는 회사예요. 사실 미션 크리티컬 네. 소프트웨어.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써. 이게 이제 크리티컬이 이제 치명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ADAS 임무나 역할을 수행하는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역할이. 그게 이제 치명적인 사실 그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ADAS를 생각하시면 돼요. 차선 이탈 방지를 해놨는데 네. 내가 차선 이탈 방지 그 시스템을 믿고 삐삐빅 소리가 안 나고 그냥 나는 그냥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차선을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생겨버리면 치명적인 이제 사고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구동되고 있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기업이 바로 슈어소프트테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도 역시나 이제 향후에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특히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그 안에 정말 많은 이제 소프트웨어와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PC도 사실 오류가 생겨버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부팅을 다시 해버리잖아요. 자동차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아까 OTA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자체적인 어떤 서버에서 관제 기능을 하고 뭔가 이제 오류가 생기면 그걸 계속 검증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할 거기 때문에 슈어소프트테크는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매길 때 뭐 미래의 실적이나 현금 흐름 이런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좀 중요하지만 좀 희소성, 요 기업이 산업 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 되게 좀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슈어소프트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김준호 매니저도 오늘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 딱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오버행. 네, 맞아요. 다시 대주주, 2대 주주 지금 현대차가
또 언제 팔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지금 잘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현대차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42다 또 투자를 해놨고 모셔널도 투자를 해놨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것도 지분을 판다라고 해서 뭐 얼마나 해소하겠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2대주 정도 이제 지위는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정을 좀 해본다면 저가 매수를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오늘 한 발 나왔던 걸 쭉 정리했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두 분을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